근데 저희가 정의역자 목표 설정할 때 가장 좀 그 공격받는 질문은 뭐냐, 오히려 이 정략적인 수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였어요. 저희 그 대표님들 보고가 또 있는데 그거를 페르소나화 시켰어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네. 슬랭용, 그다음에 이메일용, 그다음에 우리 그 품위용으로 그 버전을 다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뭐 내용만 넣으면 각각의 이제 타입에 맞게끔 이제 바로 출력해 주거든요. 대표님 들으셔도 됩니까? 네, 왜 DK가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빨라졌네. 깔끔한데? 되게 갑자기 네.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네, 느낌인가요? 그게 바로 이제 재미나 엔터프라이즈의 기능 덕분인 거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구글 클라우드의 AI 전문 커스터머 엔지니어 테리 안정환입니다. 오늘 AI 브렉퍼스트에서는요, 저희 그 AI가 저희 업무 환경을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갈지, 이런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되게 소중하신 분들, 귀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대표 여행, 여가, 그리고 문화, 종합 플랫폼, 놀 유니버스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맡고 계신 두 분, 그 지환님, DK님 두 분 모셨고요. 그리고 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전문가이신 젠님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 유니버스에서 인프라 전략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는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POC 환경 설정부터 그 다음에 기술 검증까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거를 리딩을 했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유니버스에서 애잘 역량 강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리드하고 있는 DK 강상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활용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POC PM을 맡아서 전사 차원 AI 도구 도입과 활용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젠 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놀 유니버스 분들과 함께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저희가 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놀 유니버스의 전반적인 그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이런 거를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희 놀 유니버스는 AI 에브리웨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그 투트랙 AX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익스터널 트랙으로 고객에게 10배 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AI로 이제 서비스를 재창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널 트랙으로 바로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AI를 모든 임직원의 업무에 내재화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널 트랙에서는 단순히 AI 도구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구성원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체득하도록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직원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직원들이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토대를 만드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 놀 유니버스 혹은 지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희 AI 환경의 기본, 이제 바탕이 되고, AI 품질에서는 이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얼마큼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고, 제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의 가장 중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은 기술이라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기술 도입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사고방식을 재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 DK님께서 말씀 주실 때 두 가지 트랙을 말씀 주셨잖아요. 특히 그 두 번째 트랙이 좀 인상이 깊은데, 인터널 트랙이라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AI를 모든 임직원들의 이제 업무에 내재화한다, 약간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근데 요게 놀 유니버스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저희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이렇게 좀 깊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초에 저희 구글에서 제미나이 앳 워크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 구글과 알파벳 CEO이신 순다 피차이님, 그리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 CEO이신 그 토마스 쿠리안님께서 직접 이제 무대에 오르셔가지고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요거를 이제 발표를 쭉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가 이제 구글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롤 유니버스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4명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발표 전부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쭉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왔었고, 뭐 저희 테스트도 같이 하고, 뭐 POC도 진행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방송, 이 팟캐스트를 보고 계시는 이제 분들 중에서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약간 뭐지? 이게 어떤 거지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한번 이게 어떤 건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랑 뭐 연결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직원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돕는 첨단 AI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또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들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크게 5가지 핵심 요소들을 플랫폼으로서 통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저희 제미나이 모델들을 비롯한 구글의 AI 모델들이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코어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걸 더 브레인즈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플래시나 프로 모델뿐만 아니라 뭐 VEO나 이매진과 같은 미디어 제너레이션 모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워크벤치라고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AI 에이전트 생성 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즘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이 기능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코딩 작업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에이전트 디자이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 디자이너 기능이 저희 채팅 플랫폼 외에도 이제 에이전트를 빌딩할 수 있는 툴로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코어 부분을 더 브레인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단어 그대로 인간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미나이, 이마젠, 비오, 뭐 저희가 그리고 요새 좀 핫했던 나노 바나나까지도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그 정말 브레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저희 구글의 모델들이 뇌 브레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코어를 이루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여러 브레인들 중에서 이제 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쓰게 되는 게 되겠죠? 네, 뭐 디테일하게 보면 저희 그 상단에 그 모델을 이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제 특정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들, 예를 들어서 뭐 비오나 이마젠처럼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 상에 명시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모델들이 동작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별도의 LLM들을 썼다면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제 그 LLM들을 저희가 이제 스위치하면서 쓸 수 있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단일 모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뭐 지금 이제 존재하는 저희의 AI 모델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AI들 모델들 플러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또 계속 새로운 모델도 나오고 기존 모델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모델들이 발전하고 새로 출시됨에 따라서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구글이 구축해놓은 이미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사 직원들이 직접 만든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정 작업들은 굉장히 이제 세밀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또 대표적으로 심층 리서치를 자동화한 에이전트인 딥리서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POC에서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딥리서치는 수백 개의 리소스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복잡한 리서치를 수행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POC 이제 준비하면서 저 이제 워크샵 같이 또 막 진행하고 했었을 때 젠님이랑 저희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오디오 요약하는 기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다 넣어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오디오 요약본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그냥 심플하게 정말 오히려 뭐 젠님이나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오디오 요약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저희가 되게 깜짝 놀랐었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와 약간 놀라셨던 이런 기억도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근데 그 요약본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요소는 바로 기업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더 컨텍스트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이제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런 외부 자료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구글 드라이브나 외부 프로그램인 뭐 지라나 컨플루언서와 같이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 연결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 저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기업을 위한 어떤 보안과 제어 설정을 관리자가 하나의 콘솔에서 가능하도록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는 이제 직원들이 AI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업 차원에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AI 그리고 에이전트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이 담긴 해답이 바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5가지 요소가 그 메뉴 형태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방금 설명드린 이 요소들은 약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각각의 기능보다는 이걸 이루고 있는 어떤 핵심 요소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와 같은 것들은 이제 차차 저희가 POC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DK님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냐에 대한 좀 얘기였고 그래서 저희가 POC 진행할 때도 기능을 이제 4가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AI 어시스턴트 그리고 노트북 LM, 딥 리서치 그리고 에이전트 디자이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요 얘기는 뭐 저희가 뒤에서 또 얘기하면서 뭐 2차 POC 진행했던 내용들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딥하게 저희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이제 되게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요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 요소들 중에서 이제 지환님 그리고 DK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만의 어떠한 차별화되는 기능들이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POC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차별점은 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강력한 커넥트. 이 커넥트라는 게 이제 컨플루언스 지라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사스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연동이 매우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한글 지원이 잘 됩니다. 뭐 구글이 이제 예전부터 번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맞아요. 했었지만 이 한글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되게 매우 훌륭하게 잘 지원이 된다.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엄청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통합 엔터프라이즈 검색인데, 이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제 멀티모델 검색으로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AI 기반으로 요약을 해주고, 추론을 해주고, 응답 생성해주는 게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 기능 중에 뒤에 있었던 거버넌스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가장 큰 거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 정보가 외부에 나가는 거, 그거를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제3자한테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버넌스랑 보안 설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접근 제어라든지 어떠한 감사 로그라든지 준수, 규정, 대응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지원이 말씀해 주신 거 좀 유사하긴 한데 가장 큰 차별점은 실무 적용 가능성하고 통합성 이 두 가지인 것 네네.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사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회사의 그 기업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면 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지라 컨플러언스 등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별도의 복잡한 작업 없이도 바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지아님께서 말씀하신 뭐 통합 엔터프라이즈 뭐 검색이나 아니면 보안 거버넌스도 있지만 에이전트 디자이너의 이제 기능을 통해서 코딩 없이도 누구나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IT 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업 부서가 스스로 업무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되게 좋았었죠.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IT 분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기존의 워크플로우로 생각을 하면 뭐 개발 부서 혹은 IT 부서들이 직접 이걸 만들어주는 것을 의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바로 도입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뭐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맞습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정말 전 직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환님이 말씀 주셨던 그 거버넌스 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보안 관련된 얘기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네. 근데 저희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지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보안, 거버넌스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 레벨로 이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네, 지원님이 너무 잘 봐주신 것 같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보안 조직과의 이제 허들이 항상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보안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들을 보호해야지 또 외부에 또 침입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되게 보안이랑 유기적으로 잘 흘러갔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했었을 때부터도 이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이미 거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번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제 맞아요. 인상적이었고 네.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사실 그 검토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검토하셨던 그런 담당자나 그 유관 부서에서도 일을 좀 더 수월하고 빨리 좀 처리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나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이제 논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인증과 인가 부분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요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확실히 저희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장점 중 하나, 저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POC 얘기 그리고 작년 얘기로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초 그때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앳 워크라는 행사에서 저희 그 CEO 분들이 이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엄밀히 말하면 작년부터 이제 저희 논 유니버스랑 구글 클라우드가 같이 뭐 이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사실 이름도 그때는 정식 명칭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맞아요. 예. 프로젝트 명으로 이제 제품을 이제 부를 때였고 네. 프로젝트 명이 뭐였어요? 그거가 프로젝트 스파크인데 스파크였죠. 네, 스파크라는 네.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있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되게 뭐 거의 1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EBC를 갔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하나였어요. 이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분산되어 있었고 어느 정보가 최신화 정보고 어느 정보가 진짜 정확한 정보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잘 정리한 데이터는 있지만 그거를 찾기 위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퇴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수인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하나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들이 이제 걸리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었고 그 EBC에서 이제 프로젝트 스파크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코리아랑 구글 본사랑 같이 해서 이제 협업 체계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한 다음에 이제 GA 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죠.
진행을 할 때 좀 그 과거를 기억을 해보면 안 좋은 게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커넥터 연결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구글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사스나 그 솔루션에서 제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놀 유니버스 환경이 문제인 건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 코리아랑 구글 본사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그 풀어가는 속도가 되게 빨랐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뭐 모르겠어요. 뭐 한 달 막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그 다음 날 저희가 저녁에 시차가 있으니까 저녁에 요청을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해결이 되어 있고 하는 이 속도들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역시 구글의 기술력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요구사항들을 빨리빨리 대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좋았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1차 POC가 좀 험난한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결과 너무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지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POC로 네,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지환님이 말씀해 주신 커넥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더 컨텍스트라고 이제 제님이 설명 주셨던 그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요소랑 사실 연관이 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구글의 AI 모델이 훌륭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맞는 롤 유니버스의 데이터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서 봤었고 이 부분이 연결이 잘 되느냐 또 잘 연결이 되지 않느냐 데이터를 뭐 잘 가져오느냐 잘 분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지환님 뭐 저희 다 같이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 커넥터가 이제 잘 연동이 되도록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고 예, 이거를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예, 잘 마치는데 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놀유니버스에서 정말 빠르게 AI 도입과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1차 POC 이후에 이제 놀유니버스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느끼셨던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혹은 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뭐 이 기능만큼은 꼭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셨던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1차 POC 이후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의 기술력. 구글의 기술력은 뭐 세계 넘버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개선된 상황을 바로 내가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 통합과 이제 정확성인데 POC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거를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야기였고 그 프로젝트들이 다 없어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이슈였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없었던 과거 히스토리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왜 중단이 됐고 왜 이게 없어졌는지까지 다 요약을 해줘서 그런 자료들도 손쉽게 찾았고 단 3분 만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감명이 깊었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하면 우리의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DK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노트북 LM 예, 거의 지금 생활에서 반은 노트북 LM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올리는 자료들을 그냥 업데이트를 하고 걔한테 요약해줘라고 하면 요약을 다 해주고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저는 세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1차 POC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추가 기능 개선사항 이런 거 주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이후에 POC 대상 분들을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2차 POC를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디키님이 보셨던 요 POC, 2차 POC의 목적, 뭐 평가 기준 이런 좀 주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2차 POC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정말 전사에 확단될 수 있을까, 잘 사용될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특정 부서가 아니라 HR부터 재무, 법무, 마케팅, 개발, CS까지 거의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 업무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었고요. 각 팀의 실질적인 페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36명의 테스터들을 모집했고 당시 각 테스터마다 저희가 정량적 목표도 설정했었잖아요.
뭐 정보 검색 시간 뭐 30% 단축, 뭐 문서 분석 시간 60% 단축 같은 이런 상대적인 정량적인 목표들이 설정했던 게 중요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이제 평가 기준을 뭘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디테일한 정량적인 수치들을 되게 가지고 설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요 POC가 정량적인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량적 목표 설정할 때 가장 좀 그 공격받는 질문은 뭐냐면 오히려 이 정량적인 수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문서를 뭐 분석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30분에 대한 측정이 정말 절대적일 수 있을까? 뭐 젠님이 하시는 그 측정의 방법과 기준과 제가 측정하고 하는 방법이 같을 수 있을까? 네, 너무 이제 여러 변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답은 그 개인마다 갖고 있는 상대적인 수치를 이용하자였어요. 그래서 개인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개인이 처음에 잡은 기준으로 as to be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겠다. 네, 그것에 대한 수치는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정량적인 목표들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결국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는 그 개인이기 때문에 뭐 맞아요. 그런 걸 활용한다고 해서 공격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POC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DK님께서 이렇게 정말 뭐 HR, 뭐 법무 이런 직군별의 테스트 항목 예시를 준비해 주셨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전사 차원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해오셨었어요. 이 전사 업무 혁신을 담당하고 계신 DK님 시선에서 어떤 리서치를 기반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설정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 설계가 이번 POC 성공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각 부서의 리더와 실무자분들과의 이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 반복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 검색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저희가 물어보면서 페인 포인트를 발굴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한 건데 이미 이제 사용 중인 뭐 드라이브라든지 뭐 지라 컴플런스 등의 그런 사용 패턴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어떤 문서가 자주 조회되고 그리고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잘 못 찾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웠어요. 아까 좀 더 말씀드렸던 거지만 반복 빈도가 높고 n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든지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파편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유즈 케이스들을 우선순위로 뒀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뭐 HR 같은 경우에 조직 정보 통합, 재무의 경우 예산 분석, 법무의 계약서 검토, 마케팅의 트렌드 리서치 같은 시나리오들이 선정이 되었고 모든 선정된 것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퀵윈과 확장성의 밸런스를 좀 고려해서 3주 안에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전사 확산 시 임팩트가 큰 시나리오들을 선정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엔지니어링 조직에 속해 있었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직군,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HR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뭐 이제 뭐 디자인 부서라던가 이런 이제 다른 부서들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되게 좀 와우하고 발견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같이 POC 진행하면서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AI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는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뭔가 실제로 POC를 수행을 하셨을 때 정말 큰 효능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건 우리가 원했던 어떤 정량적인 목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 하는 어떤 킬러 시나리오가 있으셨는지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인상적인 사례들이 많았어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HR팀의 조직 정보 통합 검색 사례인데요.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드라이브나 지라 컴플런스에 흩어져 있는 조직의 R&R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사항들을 한 번에 조회하셨는데 보통 정보 검색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 60분에서 200분이 넘는 그 시간들을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10여 분 만에 거의 뭐 80% 이상 단축하는 효과들을 얻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팀의 딥 리서치 활용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모션을 이제 기획을 보통 하실 때 외부 트렌드 조사에 이제 딥 리서치를 이제 활용하셨는데 기존에는 2일에서 뭐 3일 정도 걸렸던 그런 시장 조사를 단 몇 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서포트 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 디자인 기능을 이제 활용했어요. 저희는 이제 해외 숙소 B2B 파트너사하고 이메일 운영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AI 에이전트들을 이제 활용하셨거든요. Gmail과 연동을 해가지고 예약 관련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오버부킹이나 결제 오류 같은 것들을 이슈 감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을 저희가 도움을 받았었고 또 거기서 이제 슬랙으로 이제 실시간 알림을 보내면서 이제 구성하셨던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단순히 이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기능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갖고 있는 인식들은 개발팀이 붙어서 뭔가 코딩 작업을 막 해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에이전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없이도 그 누구나 그냥 이 프롬프트와 필요한 자료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정말 그냥 쉽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셨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에이전트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임직원을 위한 뭐 개발 조직뿐만 아니라 뭐 R&D 조직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BR&D. 그쵸. 예, 모든 임직원들을 위한 에이전틱 플랫폼. 요게 또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고 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구글 내부에서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이제 뭐 놀 유니버스 이런 고객분들한테 이거 써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 이걸 내재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주간 보고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게 정해진 포맷이 있고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 주간 보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뭐 매뉴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에이전트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이제 그 형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보고서 양식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저도 사실은 되게 기대 이상으로 좀 결과가 잘 나와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저만 쓰기 좀 아깝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만들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뭐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공유 들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이나 어떤 업무의 차원에서 만드는 노코드 에이전트를 넘어서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는 어떤 롤 스페시픽한 전문적인 에이전트들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뭐 리서치를 수행하는 딥 리서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이제 태스크포스라는 곳에 포함된 것 중 하나가 구글의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입니다. 네, 지환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별도의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를 활용을 하면 이제 제미나이 CLI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서브스크립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 모드를 활용하고 또 제미나이 CLI를 활용한다면 개발 업무를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AI 에이전트 플로우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itHub이나 뭐 로컬 코드베이스들을 기반으로 코드 커스터마이징이나 또 워크플로우와의 통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핸즈온 워크숍을 테리님이랑 지원님이랑 같이 하면서도 그때 바이브 코딩이나 저희가 코드 수정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핸즈온 주제들을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게임 만들기가 있었는데 테트리스 같은 이런 뭐 블록 내려오고 그 맞추는 이런 되게 단순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말 업무로 사실 온 워크숍이지만 핸즈온 세션이지만 정말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플레이 해보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셨던 게 있어서 그때도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좋은 뉴스네요. 왜냐하면 기존 사용자들은 그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도 이제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나 이제 CLI를 별도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걸 통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한다라는 컨셉 아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미나이 그 엔터프라이즈가 좀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환님께서도 혹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에이전트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저는 그 에이전트 디자이너로 저희 그 대표님들 보고가 또 있는데 그 대표님들의 또 성향이 달라요.
그 보시는 이제 관점도 다르시고 피드백 유형도 다르거든요. 그거를 페르소나화 시켰어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뭐 네. 슬랭용, 그다음에 이메일용, 그다음에 우리 그 품위용으로 그 버전을 다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뭐 내용만 넣으면 각각의 이제 타입에 맞게끔 이제 바로 출력해 주거든요. 뭐 대표님 들으셔도 됩니까? 네, 왜 DK가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깔끔한데? 되게 갑자기 네.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네, 느낌인가요? 그게 바로 이제 재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기능 덕분인 거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직무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려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근데 사실 POC라는 게 정말 그 프루프 오브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만큼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원님이나 DK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극복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1차 POC 때를 주로 했기 때문에 1차 POC 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커넥트 연동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고, 그거를 이제 같이 구글 팀이랑 디버깅 해가면서 하나씩 해결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남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는 잘 해결이 됐고 이제 지혜가 됐고 이제 저희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저의 숙제는 이제 그 커넥터가 지원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뭐 커스텀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기능들이 이제 곧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내재화되어 있는 다른 솔루션들도 되게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만큼 더 빨리빨리 연동을 시켜서 또 업무 소유성을 또 상상시킬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희 다음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커스텀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MCP라던가, 그리고 저희 또 구글이 발표한 A2A 프로토콜, 이런 이제 에이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사실은 다 이런 프레임워크라던가 솔루션들이 이미 다 준비는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되었던 ADK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디벨로먼트 킷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미 출시를 한 상태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배포한 거거나 운용할 때 필요한 이제 에이전트 엔진이라는 이제 또 플랫폼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있는 또는 아직 뭐 커넥터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ADK를 사용하셔서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드시고, 이제 에이전트 엔진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디플로이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올린 에이전트를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이제 연동해서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이제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에 이제 스트림라인으로 되게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다음 스텝에서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DK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POC를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려움이나 뭐 좀 해결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도전 과제로 느껴졌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람과 조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일부 구성원들이 AI가 내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야? 내 업무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내 자리는 어떡하지? 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OT와 워크숍 세션을 통해서 저희 같이 했었던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과 그다음 테스터 분들의 그 업무 유사 사례를 시연해 드리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혹은 우리 조직에게 필요한 도구구나라는 이제 인식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팅 학습 곡선이었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모르면 사실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직군별로 효과가 좋았던 프롬프트 예시들을 모아서 이제 프롬프트 레시피 북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었고, 별도로 저희가 외부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이제 LLM 도구들을 직접 학습하고 실습해보는 과정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36명의 이제 테스터 분들끼리 서로 유즈 케이스를 이제 슬랙에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화도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그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프롬프팅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성원들이 AI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평균 뭐 정보 검색 시간 같은 것들은 40% 정도 단축이 되었었고 문서 작성 시간 35%,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가 이제 5점 만점에 4.2,
그리고 지속 사용 의향에서 저희가 80% 가까운 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놀 유니버스에서 진행했던 이 POC가 잘 진행이 된 훌륭한 레퍼런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결과를 떠나서 이 진행했던 이런 과정들이라던가 그 중간에서 발굴했던 어떤 유즈 케이스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제 업무에 녹여냈는지, 이런 전반적인 쭉 이런 흐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사례가 좀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좀 희망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팟캐스트를 보시고 우리 도입하고 싶은데라고 고민하신 이제 담당자분들이 있다면 네네. POC의 킥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모든 업무의 본질인 것 같은데 그 설계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POC 테스트 기간에 왔었을 때, 자 사람들 모아,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럼 이제 테스트해, 그리고 결과 내, 이게 아니라 왜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은 디파인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 충분한 과정, 그리고 테스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더들이나 이제 실무 부서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했었고, 또 이후에 또 별도로 저희가 온오프라인 또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POC가 잘 되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구글 엔터프라이즈의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그 놀 유니버스의 뭐 다음 계획이나 아니면 뭐 저희 구글에 바라는 어떤 뭐 그런 것도 더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스텝은 크게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1은 올해 말까지인데요. 이제 구글 엔터프라이즈 본격 도입과 함께 이 사내 AI 챔피언 제도를 구축하고 신규 입사자 온보딩부터 AI 교육을 필수로 넣을 계획이고요. 페이지 2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로 직무별 맞춤형 에이전트 MVP를 만들고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업무 효과를 이제 검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팀의 이제 ADR이나 TDD 이제 초원 자동 생성 같은 이제 고도화된 활용 사례들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3는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인데 검증된 솔루션을 이제 전세 배포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사내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누구나 필요한 에이전트를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구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뭐 깃허브 같은 그런 핵심 도구들이 맞아요. 커넥터가 좀 추가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도구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도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빨리 추가가 된다면 협업 시나리오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좀 달성하는 거를 좀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계획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넥터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커스텀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구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거는 여기 네 분 계시는 분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퇴사나 이직은 안 하시고 네, 같이 해주시기를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예. 네네. 네. 저희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이제 놀 유니버스가 주신 피드백, 이런 뭐 제안사항,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게 지속적인 뭐 개선을 당연히 저희가 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뭐 ADK라던가 뭐 에이전트 엔진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도 개발, 배포, 운영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좀 구상도 같이 진행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도 테리님이랑 지원님이랑 DK님이랑 이렇게 저희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실제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AI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가 POC를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하면서 두 분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시간을 내서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이제 두 분의 시각이랑 이제 뭐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시해주신 이런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을 테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 이직하는 일 없도록 네, 두 분 오늘 마무리하시는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POC 했던 거를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시 예전 과거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생이 좀 헛되진 않았다라는 게 좀 가장 느꼈던 것 같고, 뭐 기술적 난관도 있었지만 구글팀에서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함께 또 새로운 또 멋진 또 성공을 이루고 또 다시 좋은 사례를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의 목표가 그 서비스와 제품의 민첩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3주간 POC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처음에 이 AI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 써보시더니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거든요. 결국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보다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구를 넘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계속 집중할 거고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글 팀과 그다음에 저희 인프라 전략팀 같이 고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놀 유니버스가 얼마나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진심이신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뭐 추가로 이제 저희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 그런 정말 귀중한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